통합은 아래로부터 만들어진다. 네. 동네 평통, 마을 평통. 네. 와. 그래, 마을 사랑방. 네. 거기서부터 평통이 출발돼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상임위원 신지은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열정도 깊어가시는 분, 오늘은요 김관용 수석 부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지난 20기에 이어서 21기에도 수석 부의장직을 연임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벌써 취임 1년이 되셨는데요. 1년 굉장히 또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사실 현장에 행동하는 평통, 또 현장에 답이 있는 평통 이렇게 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에 도지사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바빠요. 뛰는 평통, 네. 행동하는 평통.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행동하는 민주평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행동하는 민주평통에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점수를 매겨서 생각했는데 네. 좀 짜게 매겨서 네. 한 70점 좀 되고 네. 나머지 30점은 이제 21개 채워야 될 그렇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통일의 길은 멀고 네. 또 평통의 길도 험난한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네. 같이 모아서 또 이제 할 일이 많거든요. 네. 행동하는 민주평통에 우리 수석 부의장님께서 앞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만큼 저도 자문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같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우리 수석 부의장님을 모셨으니까요. 5글자 인터뷰라는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 옆에 저희가 미스테리 박스를 준비를 했어요. 네,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었을까 이거 상당히 좀 뭐가 들은지 알 수가 있네. 네. 어떤 것 키워드가 적혀 있을지 궁금한데요. 키워드. 가장 큰 변화. 네. 가장 큰 변화라는 네, 아주 어떤 정확한 게 나타나네요. 지금 네. 저희들이 이제 새로 출범을 해서 대통령이 바뀌시고 또 의장이 바뀌시는 통일에 대한 기본 철학도 바뀌고 또 구체적인 지침도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새로운 그 21세기 출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첫 번째 자문회의 구성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아주 몇 달이 걸렸어요. 이제 국내도 하고 또 외국에도 한 4,000명이 되니까 136개 나라가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시군별로 기초 단계는 출범을 대충 마쳤고요. 외국에도 마쳤는데 전체 회의를 11월 연말이 가기 전에 해서 각오를 다지는. 우리는 가을에 이게 출발하는 게 그런 좀 특이한 점도 있고. 그러네요. 가장 큰 변화는 제21기 출범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을 좀 뭐가 나올지 그러니까 저도 또 이 굉장히 두근거리네요. 설렙니다. 5글자 만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퀘스천 마크 많고. 이제 노란색. 네, 아주 노란 색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인상적 장면 5글자 이렇게 나왔네요. 어떤 5글자 답변을 해주실까요? 가장 인상적 장면이라면 세계적 조직. 세계적 조직. 세계적 조직 맞죠? 딱 맞네요. 네. 제가 수석 부의장으로 직을 수행하면서 이 조직이 정말로 대단하다. 국내에서 이렇게 큰 조직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특히 해외 조직이 136개국에 4,000명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조직이죠. 외국에 계시는 동포들께서 이런 공식적인 대통령의 위촉장을 받고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애국심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95개 해외 조직이 있고 대한민국과 연결하는 750만 동포들하고 바로 연결되고 또 5천만 국민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방대한 조직입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 그런 것을 연대해서 또 지원을 하고 또 국내하고 교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통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우리 국내도 평통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해외 조직에
워싱턴 협의회 출범식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아, 네. 미국 수도이니까 거기 먼저 가야 되겠다 싶어 갔는데 거기 협의회장인 린다 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있지만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독도 우리 동해, 예. 동해가 재팬시 일본해로 표기가 됐어요 옛날에. 네. 그것을 워싱턴하고 버지니아주의 그 의원들하고 해가지고 이스트시 동해로 표시한 겁니다. 와. 그래서 나라가 이제 네. 정부의 기본 요건이 이제 나라에 국민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 영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바다 영토를 네. 이름을 찾는 것은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런 분이 평통 네. 그 협의회 자문위원들이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모습 속에서 조국의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평통위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같이 일을 네. 도모할 수 있게 돼서 네.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부탁도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것이 나올지 또 기대되는데요. 좀 쉬운 것이 나왔습니다. 네. 아, 예. 네, 초록색 공이 나왔는데요. 자, 키워드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적 사명. 어떻습니까, 평통에 고객님? 굉장히 어렵네요. 네, 5글자로 시대적 사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통이 가야 할 이 시대의 네. 대표적인 것은 자유와 연대입니다. 자유와 연대. 자유와 자유. 연대. 자유, 인권, 법치 등의 그런 보편적 가치를 네.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새로운 국내 국외 협력 관계가 만들어진 연대하는, 또 연대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부 교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정상회의를 여러 군데 지금 했습니다. 예. 한미일 우리 국민이 잘 알다시피 국민의 박수 속에 한미일 연대가 되면서 네. 핵의 방어선이 구축됐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하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기본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딱 나와 있거든요, 정체성이. 네. 그 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로 가고 또 협치도 가고 또 때로는 또 민주주의니까 다툼도 있습니다. 또 시기와 견제에서 발전하니까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에 기반한 연대, 인류 보편적인 가치, 이 세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대적 사명이라는 세 번째 키워드에 자유와 연대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뭔가 마음이요 막 뭉클해지는 그런 키워드를 대통령께서는- 뽑아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마지막. 뽑아주실 차례입니다. 이제 아주 네. 편안하게. 네, 한번 너무 뽑아주시면. 긴장이 돼서. 저도 같이 긴장이 돼요. 영어가 아주 그 네.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제가 네, 한번 뽑아주십시오. 예. 구석이. 네, 자, 또는 색깔이 또. 네, 파란색, 영롱한 파란색이 나왔는데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21기의 과제입니다. 5글자로 네. 제가 답을 해야 되군요. 네. 담대한 구상. 담대한 구상. 대북관계 담대한 예. 구상. 이제 그 통일에 대한 기본 정책 과제가 핵을 억제하는 거죠. 예.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국정 과제입니다. 이제 네. 그 담대한 구상은 이제 북한을 향해서 우리의 요구이기도 하고 예. 또 호소이기도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핵 시설을 철거 안 해도 북한에서 그런 의지만 표명해도 우리가 과감하게 네. 밀겠다, 도와주겠다. 가장 중요한 게 식량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그 압박을 받고 네. 기근이 헤매니까 북한이 너무 그런 어렵죠. 문제. 예. 근데 보건 의료 아주 그 열악합니다. 질병인데 아주 여러 가지요. 네. 여러 가고 또 시설도 항만 시설에 대한 우리 전자시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일보한 그런 구상인데도 북한은 답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이네요. 참 네. 어렵습니다. 5글자로 담대한 구상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담대하게 이런 담대한 구상을 이뤄나가는 그런 예. 마음도 좀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그 담대한 구상을 그 전략을 이제 체질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평통 현장에 있는 자문위원들의 우선 각오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을 이제 확산해야 됩니다. 담대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국내외 기반 구축을 하는데 똘똘 뭉쳐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는 곳마다 주장하고 또 평통 자문위원들이 그걸 요구를 하세요. 네.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 어렵지만은 통일로 가는 길은 그 길로 좀 험난한 극복 과정을 가야 한다. 전부 동의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네. 아무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수석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애써주고 계시니까요. 저희 21기 자문위원 모두 함께 힘을 내서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번에는요. 한 줄 답변으로 토크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예. 자, 이번엔 한 줄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꾸 어려워지는 네, 말씀. 제가 자꾸 어려운 부탁을 또 잘 답변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석 부의장님께서 항상 국민 통합을 강조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우리 내부의 화합과 통합은 어떻게 좀 이뤄나가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네. 평생 화두로 가져가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줄 답변은 통합은 아래로부터 만들어진다. 네. 좀 길긴 하지만은 그 답을 갖고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합은 위에서 성층권에서 예. 뭐 이렇게 높은 데서 뭐 이루어지고 그건 뭐 소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밑으로부터 변화해서 기초로부터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가 올라가잖아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체가 든든해야지 아주 건강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네. 바닥부터 이제 여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사반세기를 현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네. 선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전부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네. 일을 할 때도 그 책상에 그냥 앉아 있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나가라 그럽니다. 현장에 그 바탕이 없으면은 모래성 것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평통도 자문님 전부 현장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2만 명이 전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책이 없겠네요. 나오면은 네. 그것을 모아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자문 건의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정미소에 그 벨트를 보면 밑에서부터 막 올라가거든 벨트가 네네. 이렇게 밑에 위로 가고 위에서 밑으로 나고 그런 피드백이 돼야지 뭐 이제 정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나라 일을 하는데 그 답을 현장에서 바탕에서 가져와서 네. 믹스해가지고 통합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한 한 줄 답변을 주신다면요. 굉장히 이 문제 한마디로 네. 제가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너무 어려운 질문 좀 쉬운 말로 네. 따발총이죠 따발총. 네. 따발총이요? 따발총 한번 본 게 적이 있습니까? 네네, 6.25 있습니다. 전쟁 때는 막 네. 따발총이 북한에서만 있는데 네네네. 그 따발총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자기가 어느 지역에 산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네. 또 생각이 어떻다, 뭐 이런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약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예. 저렇게 따발총을 가리는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이 지나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갈등을 뛰어넘어야 할 기본적인 쉬운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진보와 보수라는 것들도 정치를 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 하에서 시장 경제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정당에서 다투기도 하고 네. 또 정당은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견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끌시끌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고 또 국민은 그것을 지켜보고 비판을 하고 또 다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건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토론은 네.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뭘 하다 보면 금방 싸움이 네. 붙어버린다. 그래 논리적으로 이렇게 여러 차근차근히 하면 그걸 듣는 것이 웅변이거든요. 네.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영혼이십니다. 그래서 좀 네. 들어줄 수 있겠었는데 못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뭐 원수처럼 이렇게 막 벽을 쳐가지고 하니까 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소모적인 경쟁이니까 그런 것을 좀 넘어서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보기도 하고 또 잘하면 박수도 좀 보내고 그 길로 가서 통일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남북한은 원래 갈라져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칭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지만 그것도 하기 전에 남쪽에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을 우리가 습관처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저희가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네.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부 그러니까요. 지극해서 네. 그리고 온 국민이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지금. 아, 매스컴 공감합니다. 네. 그럼 뭐 시골에 가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유튜브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정보를 많이 갖고 예. 있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이제는 진실해 거짓말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금방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출발하고 신이 용서의 본능이 있다면 인간은 과오의 본능이 있다. 잘못할 수 네. 있다 이야. 그때 바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민주평통은 정말 다양한 성향의 자문위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년 자문위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수석 부의장님. 그래서 우리 MZ 스타일로 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밸런스 게임 들어보셨죠? 저도 잘 들었는데 새로운 용어. 네, 그래서,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요. 제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예. 그냥 딱 떠오르시는 대로 3초 안에 답변을 답- 해주시는 게 요즘 굉장히 유행한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밸런스 게임 이 선택지를 2가지를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요. 3초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통령의 통일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는 자문위원. 2번째, 대통령의 통일 철학과 정책에 비판적인 자문위원. 자, 이 두 유형의 자문위원에 대한 수석 부의장님의 선택은요? 공감하는 자문위원이 좋죠. 네, 무슨 바로 무슨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수석 부의장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런 통일의 기본 지침을 받고 이제 평통의 전체 자문위원들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선 동의하는 분들이 나오면 제가 자신감도 신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저는 난감하죠. 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판을 하는 그런 자문위원들 네.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거든요. 비판을 받으면서 네.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 정책도 그런 좌우 날개로 진보 보수로 날개 하나가 지금 날지 못하니까 그렇게 볼 때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네. 소리도 나면서 가는 겁니다.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양성에서 그렇죠. 출발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도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나아가서 나고 네, 기본적으로는 공감하는 자문위원이 더 선택을 하시겠지만 예, 그래도 예. 비판도 충분히 수용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받아들이죠. 네, 그렇군요. 긴장하면서 받아들이죠. 네. 비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생각을 네.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혹시 비판적 입장에 있는 자문위원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평화통일 자문위원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서 불철주야 통일에 대한 염원, 또 나라 걱정, 국민의 살림살이에 함께하는 모습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와 또 행동 그런 요령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은 기적처럼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우리가 최선의 모습을 다할 때 그 모습이 훗날 통일로 이어진다고 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국의 운명, 조국의 앞날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통일을 길로 가고 있음을 그 전선을 구축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혼자 가면 단순한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그런 역사의 동행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 편지를 보시면 마음이 막 녹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21기는요 청년 세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석 부의장님?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저희가 한 줄 답변으로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자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이 뛰노는 운동장을 만들자라고 해주셨습니다. 평통에서는 예. 그 비율을 자문위원 비율을 청년을 30%로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크네요. 비중. 네. 그래서 청년을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청년을 만나기가. 그래서 네. 청년들이 있는 곳에 어른들이 모이면 청년들 발표할 그런 시간도 없고
또 그런 환경도 아니고 네. 특히 시골로 가면 드는 청년들이 줄어드니까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45세까지 청년이다. 네, 좀 관대하게 네, 해주셨어요. 네. 실제로 뭐 우리 고향에도 내려가 보면 65세까지 뭐 조기 축구하러 다니는데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제가 희망을 보는 것은 네. 지금 20대, 30대들하고 대담을 많이 합니다. 대담을 많이 하는데 네, 굉장히 열려 계시네요. 예, 그런 네. 분들이 이제 진보가 보수가 뭐냐, 이런 왜 저래 싸우느냐, 네. 이런 사상적인 것도 묻고, 일명 뭐 그분들의 조국을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젊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가 국가가 어떠냐 하는데 관심을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면은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너무 횡행하다. 한무라비 한 18세기 전에, 기원 18년 전에 거기에도 뭐 법전이하고 뭐 비를 세웠는데 거기도 요새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3,000년 네. 전에도 현재 젊은이들 버릇이 없다. 그거는 네. 그렇게 어떤 청년의 특성입니다. 희망이 있고 또 실패도 있고 네. 실패는 하고. 그럼요.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미래로 가는 네. 거거든요. 세대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과감한 결단, 네. 자유스럽다는 점, 또 창의적이고 또 잘못할 수 있어도 네. 또 고칠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청년의 무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통일에 에너지를 쏟아줬으면 네. 좋겠다. 또 우리가 전쟁을 900분이 넘도록 침략을 받았습니다. 조선 엄청나네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네. 35,000불 시대를 그러니까요. 가는데 이것은 대단한 힘입니다. 저력 있는 막강한 민족이네요. 파워를 갖고 있는 네. 국민들이. 그 지도자도 물론 잘하는 분이 많은 게 있지만은 네. 그러나 그 국민성이 네. 그렇게도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네. 겁니다. 그 대단한 나라의 거죠. 청년이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감사의 앞장을 끓이네요. 서야 되는 거죠. 네. 청년이 뛰노는 운동장을 만들자라고 해주신 만큼 저희 청년들이 또 우리 수석 부의장님께서 앞장서서 만들어주시는 그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저력을 발휘해서 우리 선배님들의 길을 저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줄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가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 대한 한 줄 답변 주신다면요. 새마을 운동도 네. 동네부터 시작되었다. 동네부터 마을부터. 네, 한 줄 그렇게 답변은 딱, 새마을 운동도 동네부터 동네부터 시작됐다. 마을부터.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저는 미스터 새마을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등록돼 그렇습니까? 있어요. 와. 그래서 네. 그 현장을 보면은 그 지독한 가난, 해방과 분단, 전쟁과 폐허, 가난, 네.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러게 그 1959년, 60년 초에 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79달러 생각해봐요. 지금으로서 상상이 상상도 안 됩니다. 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예.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그 동네 평통, 마을 평통, 네. 와. 그래 마을 사랑방 네. 거기서부터 평통이 출발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작은 사이즈로 해서 포토송이처럼 하나씩 뭉쳐서 전체가 나올 수. 네. 당장에 뭐 병통이라고 쫓아가서 휴전선 건방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반경, 행동 반경, 네. 삶의 반경 속에서 네.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가는 네. 통일도 그런 것이 맞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 발전을 이끄는 동력도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새마을 운동도 동네부터 시작됐다를 기억하면서 저희가 늘 삶을 통해 통일을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수석 부의장님이 꿈꾸는 통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한 줄 답변 주신다면요. 예, 자유와 인권이 네.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유가 속박되고 구속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 분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우리는 늘상 자유 속에 공기를 마시고 사는 공기의 고마움을 맞아요. 모르듯이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속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도 그러하고 또 거기에 인권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고 인권이 유린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났으니까 그런 것들도 가장 종에 보장돼야 돼요. 북한이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는 네. 겁니다. 우리가 가서 이제
그 북한에 살다 남쪽으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 그 엄청나거든요. 뭐 먹고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빈곤이라는 것은 장마당에서 어떤 것을 영국에서 정언한 탈북자가 한 분 계신데 여성이 장마당이 없었다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자유를 근본으로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인권 법치 네. 그중에서는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 뭐 우리 열심히 하면 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 나라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네. 북한도 그런 통일이 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네. 같은 동포들이니까 그것이 가깝고도 먼 길입니다. 거리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데, 코앞인데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언젠가는 소통의 길이 보일 것이다. 네. 그것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으면 저희가 정말 계속 꿈꾸고 노력을 해야 오겠네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계기로 올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회의적인 회의적도 인식도 있고 있죠. 예.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북핵 네. 핵의 공포 속에서 균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미일해서 핵벨트가 형성되면서 1차적으로 이제 좀 완화된 거죠. 우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국민 통합만 돼서 통일로 가자. 네.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네. 현장에 있는 평통 자문위원들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분명하게 현장을 듣고 네. 또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 그리고 자문위원께서 이 영상을 아마 보실 겁니다. 우리 국민과 자문위원께 전하는 메시지 한 말씀 이쪽 카메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민하고 계시고 활동하시는 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갈 길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쪽의 남남 갈등이 우선 해소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토론이나 접촉을 통해서 하나로 엮어서 가야 합니다. 언젠가 곧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통일의 길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몫이고 또 평통 자문위원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 그리고 자문위원께서 오늘 수석 부의장님과 함께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시고 또 응원도 많이 보내주실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수석 부의장님. 5글자로 답변해달라 부탁도 드렸고 한 문장으로 한 줄로 해주십사 부탁도 드려서 너무 형식이 제가 너무 긴장을 했어요. 네, 저 처음이거든요. 글자를 총을하고 또 한 줄로 일하라고 네, 긴장됐는데 너무 빛났던 인터뷰였습니다. 내용은 사실은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네. 또 이제 부족하지만 답변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재미있게 좀 이렇게 관심을 주셨으면 고맙겠고 네. 또 함께 가는 모습들이 네.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마무리도요. 5글자와 한 줄 답변으로 아주 멋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수석 부의장님 준비되셨죠? 네. 새로운 평통! 현장에서 뛰는 행동하는 민주평통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